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그저라고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시겠지만, 전 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에 말했던 출퇴근 수도구, 게임이죠. 모바일 게임. 옛날 iOS로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아니다. 예전에 안드로이드로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드디어 iOS로 나왔어요. 그때 처음 안드로이드 나간 게 꽤 오래 전인데 사실은 iOS 작업 중이에요라고 말하고 실제 그거를 도와주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포팅 해주겠다. 어차피 자마린 거였으니까 자마린 돌려보고 안 되는 거 몇 개만 고치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뭐 언제나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그렇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일에 대한 그 일을 이제 도와주기로 한 사람들이 일을 끝내는 확률도 되게 적어지죠. 예. 뭐 돈 받고 안 하는 놈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때려주게 할 놈들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도와주네 만회하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가 최근에 결국에는 처음 안드로이드 이제 버전을 주로 담당했던 그 친구가 이제 iOS도 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지금 iOS 이제 스토어 앱 스토어죠? 네, 앱 스토어 가셔갖고 출퇴근 수도구 치면은 나와요.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출퇴근 수도구 치면 나오고 뭐 윈도우스 버전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자말이니라 지금 당장 윈도우스 버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안 만들고 있지만 뭐 그거는 현재 계획엔 없어요. 뭐 처음 나갔을 때 이제 약간의 뭐 버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웬만큼 고쳤다고 보고 영어로 검색하시면 메트로 수도쿠일 거예요. 메트로가 지하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수도쿠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갔고 한국말로는 이제 출퇴근 수도쿠. 이게 왜 출퇴근 수도쿠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비디오에서 그 비디오를 그냥 링크를 걸게요. 근데 여태까지 있던 수도쿠 게임들과는 다르게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찍으면 나 5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5분짜리 수도쿠를 이 정도 난이도로 줘. 그럼 그 시간에 맞게 딱 수도쿠를 주는 게임이에요. 뭐 이제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원래는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5분 정도에 풀었던 수도쿠면 한 6분, 7분을 줘갖고 좀 일찍 끝내게 해주는 건 있죠. 그거는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있어요. 뭐 세이브하고 그 리스토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수도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숫자가 두 개 골라야 되는데 똑같이 고를 수 있는 숫자인데 하나 골라보고 다 진행에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이브, 리스토어 포인트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나 들어간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수도쿠 중독자세요. 그래서 많은 수도쿠 게임을 해보셨고 이거 너무 불편해라고 했을 때 저희 앱을 드리고 이제 당연히 제가 되게 예쁘게 설명을 튜토리얼을 잘 박진 않아서 어머니한테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이런 기능 필요했다고. 그래서 되게 즐겨 하시는 게임이고 실제 사용자도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뭐 언제나 안드로이드 쪽만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에는 iOS 쪽을 냈죠. 이게 iOS 쪽을 내면서 이거 얘기 중에 하나 더 얘기하잖아. 그리고 저희 거 기능 중에 최고 기능 중에 하나는 시간을 준다 그랬죠. 5분. 그래서 5분 동안 게임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밑에 조그만 광고 하나 나가요. 이렇게 보통 게임하면 밑에 조그만한 광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광고를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탁 하다가 시간이 딱 0초까지 떨어졌다. 그럼 보통 다른 게임은 실패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도쿠가 그러긴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시간이 마이너스가 가도 계속 할 수 있게 되게 너그럽게 게임을 만들었고 차이점은 딱 0초가 되는 순간 전면 광고가 나가요. 그래서 돈 벌자 이 생각에.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시간 안에 못 풀어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돼요. 본인한테 매우 귀찮은 일이겠지만 그래서 게임 이론에 기초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아까 하려던 얘기 다시 돌아가서 iOS 버전을 만들면서 이제 일단 자마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팅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iOS 특히 애플의 폐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는 왜 이래야 할까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냥 이제 iOS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맥이 없으면 이제 빌드가 되게 쉽지 않아요. 테스트나 빌드가 그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거를 조금 이제 나아질 방법도 있지만 여전히
제가 이제 봤던 개발 환경 중에는 맥 자체를 써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맥을 안 쓰면 더 힘들어지고 이제 다른 모바일 이제 안드로이드 쪽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한 이런 개발 환경에 비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가장 편한 개발 환경은 그냥 맥 가지고 있고 아이폰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애플 생태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이제 팀이나 일해주는 사람도 애플 생태계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 뭐 아이폰 기능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스티브 잡스옹이 이제 별세라고 해야 되나 돌아가신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그 뒤로 참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 게이고 맥은 이미 엄청 늦춰졌고 그 이미 iOS에 이제 애플이 집중을 하면서 그 이분 스티브 잡스가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맥은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이미 이제 윈도우스 쪽을 보면은 윈도우스 XP 진짜 오래됐죠. 윈도우스 7 나오고 그것도 뭐 맥보다는 좀 뒤져 있었는데 그 뒤에 윈도우스 10이 나올 때까지 그 엄청난 발전. 진짜 윈도우스 7 쓰다가 10을 쓰면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편해졌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제 맥이나 이제 iOS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멀티 플랫폼에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개발 환경을 네가 뭘 선택을 하든 일단 개발은 된다.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맥은 그걸 완벽히 막아놨고 풀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악마라 그러면서 막 독점 금지법 이렇게 때리고 이랬을 때 그 법리를 적용하면 당연히 벌금 엄청 쳐맞고 모든 걸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때보다는 이제 사회가 좀 더 발전을 했죠. 그렇게 이제 한 기업을 다구리 치는 그런 그 이상한 문화가 사라졌다고 보고 그래서 그 혜택을 뭐 마소가 다구리 쳐맞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애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되게 이게 왜 굳이 맥을 써야 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 그리고 왜 굳이 내가 iOS 모든 이제 개발자가 iOS 디바이스를 하나 갖고 있어야 제대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도 말했듯이 맥인 클라우드 그걸 써갖고 그걸 써갖고 이제 테스트가 정 필요할 때 모든 건 저희 이제 자말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나 안드로이드 테스트 다 하고 정 맥 테스트가 필요할 때 이제 그 클라우드에 있는 맥을 한 달에 뭐 몇만 원 수준이니까 그거에 올려갖고 테스트라고 이제 끝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빌드는 원래는 이제 빌드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맥 기계가 없으면 빌드가 안 됐고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 상에 맥 기계가 있으면 리모트 빌드로 해줄게 이런 개념이었지만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쓰고 이제 빌드를 하는데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쓴 거는 앱센터 썼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앱센터라는 그런 서비스를 내놨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빌드를 할 일이 없다면 한 달에 몇 분까지 빌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이제 빌드를 해줘요. 특히 자마린 거면 또 지네 거니까 잘 호환해주고 자마린 말고도 이제 iOS 엑스코드 프로젝트라던가 뭐 자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던 것도 지네가 다 빌드를 해서 바이너리까지 구워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뭐 거기다 다 자잘한 기능은 더 있긴 한데 뭐 어널리틱스도 있고 애널인가 언어인가 뭐 어쨌든 한쪽 언어가 더 좋고 안 좋은 건데 그런 이제 로그 분석해주는 것들이 있고 뭐 크래시 리포트 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지만 뭐 그거를 저희가 쓰려고 봤을 때 아직 좀 준비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여전히 구글 쪽을 그걸 쓰고 분석 이런 것들은 다 유일하게 여기서 쓰는 거는 저희 리포 연결해뒀고 그 리포에서 이제 이 커밋에서 새로운 빌드 만들어줘. 빌드 만들어서 자동으로 구글에 올려주고 앱스토어까지 퍼블리싱을 해줘. 아니면 테스트 플라이트로 놓아줘. 여기까지 이용해서 빌드 과정은 되게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리미트를 넘지 않을 정도로 했고 왜냐면 전문 모바일 개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돌리고 있고 그래서 맥 비용은 그때 클라우드 한 3개월 쓴 거? 그걸로 한 6만원 정도로 6만원에서 9만원 사이겠구나 퉁쳤어요. 그래서 그걸로 iOS 개발 마쳤고 그 뒤에 이제 버그 고치는 것들은 그냥 자마린에서 고친 다음에 저희 테스트 플라이트로 그냥 내갖고 테스트 플라이트에서 다른 친구분들 중에 이제 iOS 가진 사람이 있으면 테스트 잠깐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근에 또 테스트 플라이트에서 되게 황당한 버그를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건 당연히 이제 저희는 왜 이게 나왔는지도 모르다가 막 온갖 상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환용님이 자기도 이런 일 겪었었다. 그러니까 저희만 겪은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캐시 문제다라고 해서 뭐 다시 깔고 지우고 해서 해결을 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버전이 있잖아요. 뭐 0.1 버전이 있고 이제 테스트를 알고 0.2 버전을 올렸어요. 분명히 테스트 플라이트에서 올라갔다고 나와. 우리 이제 대시보드에선. 근데 다른 사람들 저희 이제 테스터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며칠이 지나도 새 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버전을 몇 번이나 업데이트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막 저희가 버전 나간 거 다 지우고 다시 업데이트도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캐시 문제래요. 그래서 캐시에 옛날 버전만 들어있고 최근 버전이 안 들어있어서 그렇다. 다 지우고 날리고 다시 깔면 된다. 지금 보면서 와, 어떻게 개발 환경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까? 물론 당연히 이거에 대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개발자뿐만이에요. 개발자가 괴로우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최종 유저는 이게 좋게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예전에 한번 콘솔 삽질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계 약간 버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그건지 다른 건지 해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개발자가 괴로운 플랫폼이 이제 성공했던 역사적인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게 한 업체가 독주하고 있을 때죠, 사실은. 소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게임기 시장에서 이제 예전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1, 2 나올 때까지만 해도 개발자를 위해 잘 돼 있는 개발 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면 이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문서화와 이 말도 안 되는 버그들과 그걸 저희가 다 땜빵을 치면서 고쳤거든요. 어떻게든 게임 돌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 판도를 바꾼 게 제가 엑스박스 360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소가 들어오면서 원래 개발자 회사니까 정말 개발자한테 편하게 대했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이제 아시아권은 약간 아직도 소니가 좀 셌지만 원래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2까지는 거의 독주였어요. 근데 이제 엑스박스 360 나오고 그게 이제 엑스박스 360이 걔네 시장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 버렸죠, 그때 아예. 그리고 진짜 엑스박스 360이 훨씬 잘 팔리는 콘솔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이 되고 이제 PS3는 굉장히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엑스박스 360하고 PS3하고 두 개가 같이 게임이 나온 경우를 보면은 언제나 360쪽이 훨씬 뛰어났죠. 뭐 성능이라던가 뭐라든가 그건 단순히 그게 개발하기 쉬운 환경이어서였어요. 다행히 이제 그 뒤에 소니가 크게 참패를 맞은 뒤로 이제 정신 차려서 PS4는 제대로 냈고 개발 환경이 마소보다는 조금 딸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충분히 좋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환경으로 이제 나왔던 게 PS4라고 봐요. 이제 지금 제가 또 생각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모바일 환경이 꽤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정말 이제 애플이 거의 혼자 독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야금야금 처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가 당연히 점유율이 높고 안드로이드가 발전도 빠르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의 개발 환경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iOS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죠. 일단 멀티 플랫폼 서포트도 그렇고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버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소가 실패를 했고 윈폰 만드는데 윈폰 개발 환경 정말 좋았죠. 다행히도 이제 자마린을 이제 사들여서 자마린은 좋은 환경을 점점 구축하고는 있죠. 근데 아직 모든 이제 테크 중에 딱 한 언어로 만들고 그 뒤에 지원하는 언어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약간 트랜슬레이션 레이어가 하나 있는 언어들은 그거에 따른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마소가 이제 앱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빌드 과정을 좀 더 낮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앱센터뿐만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온라인 쓰시는 분들 리포로 거기에 이제 맥 OS나 이제 iOS 이제 빌드 에이전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프리뷰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기서도 그거 쓰시는 분들이 빌드가 가능해요. 그러면 테스트 할 때 실 기기가 필요한 것 빼고는 점점 뭐
자기가 원하는 기기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좀 더 갈 길은 많다고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애플이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이 개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는 애플이야 라고 계속 밀고 나갈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원래 애플 자체가 개발자 친화적인 회사도 아니고,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실력을 본다면 소프트웨어 쪽의 실력은 좀 모자란 회사라고 저는 언제나 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낫고, 뭐 퀄리티가 높은 거는 아니에요. 퀄리티는 뭐 애플 퀄리티나 뭐 안드로이드 퀄리티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가 쓸 때는 기계 하자율이나 기타 등등. 이제 뭐 디자인 쪽을 선도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맞춰가는 기업인데, 이제 여전히 엔지니어링 파워 자체가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과연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닌텐도에서 그렇게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버티던 애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쉽게 많이 만든 걸 보고 나서 정신 차리면 가능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뭐 한번 좀 닌텐도처럼 이렇게 잘하고 개죽 쓰고 잘하고 개죽 쓰고 이런 사이클이 있어야 개죽을 써보고 한번 이제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고 리부트를 할 것 같은데, 뭐 아직 애플이 그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iOS 게임 나왔어요 라고 광고를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링크 걸게요. 다운받으시면 돼요. 광고 많이 봐주시면 되고, 뭐 거기서 느낀 그냥 잡다한 생각들, 애플은 여전히 애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나눠봤어요. 가장 독점적인 기업, 가장 폐쇄적인 기업, 뭐 다른 회사가 악마다라고 부를 때 이제 애플이 과연 그 악마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보면은 그거보다 한 2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정도로 뭐 근데 저는 악마인 회사는 신경은 안 쓰는데 개발자만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마치죠. 예, 나왔습니다. iOS 버전 수도쿠 게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포프였습니다.